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네, 아예 박수까지요? 네, 안녕하세요. 류용수 강사입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수학2 썸머에서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레벨을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중에 이제 제가 우리가 전체 레벨을 정규반으로 보면 5가지 레벨이 있어요. 개념, 그리고 개념 실력, 그리고 실력 심화 좀 이렇게 총 5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썸머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가지 라인으로 열려요. 개념이랑 실력을 묶은 개념 실력반, 그리고 실력이랑 심화를 묶은 실력 심화반, 혹은 개념 실력반과 실력반 이렇게 2개로 우리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성해 놓은 시간표를 뭐 다들 확인해 보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념 실력반을 진행하는 반이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듣는 아이들 혹은 예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아이들, 이 반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이제 한 장을 넘겨보게 되면은요. 이제 용수가 누구냐 이제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메가 스터디 러셀에서요. 이제 이 시스템이죠. 방학 특강 때 이제 썸머 윈터 진행하는 이걸 이제 5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수업에 대한 수강평 1위를 전부 다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대 두각에서 연락이 와서, 그리고 여기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합류를 하게 돼서 지금 4년째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랑 우리 쪽 전부 다 합쳐서 이제 9년 연속으로 수강평 1위를 하고 있다. 수강평이란 게 뭐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가 4주 동안 진행을 하잖아요. 뭐 3주, 4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다 끝나기 마지막 전 수업 때 한 타임, 두 타임 정도 남았을 때 아이들한테 이제 수강평을 쓰게 하거든요. 교재 난이도는 어땠는지, 숙제는 어땠는지, 뭐 질문은 얼만큼 받아줬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거고, 이제 내신고쟁이나 뭐 각이나 시뮬이나 이런 것들 책 이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이 제가 이제 공동 저자로 해서 만든 책들이고요.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 사실 내신에서 워낙에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 것들이고, 시뮬 같은 경우에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로 워낙에 중요하게 쓰이는 것들이라 얘네들 이제 같이 진행을 했다. 그래서 실전에서 지금 요즘 트렌드에 바뀌는 이 문제집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문제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걸 이제 트렌드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썸머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부 다 이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원래 월수금에 이제 오후에 수업을 하잖아요. 잠깐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게요. 네, 월수금 오후에 우리가 진행을 하잖아요, 수업을.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타임에 제가 질답을 따로 받는데, 아마 월요일 날, 금요일 날은 제가 질답을 따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아이들이 이제 오후 타임에 수업을 하고, 숙제 분량이나 뭐 질문이나 그런 것들 많이 있을 건데 아이들이 시간이 좀 많지 않거든요, 썸머가. 그래서 우리가 저녁 타임에 수학을 아마 월 금반으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이건 이제 개강할 때 저희가 이제 류용수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쭉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뭐 약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수업 뭐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지간한 중요한 자료들은 그냥 제가 따로 프린트기를 집에다 계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컬러로, 그리고 A4 용지도 전부 다 뭐 소책자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컬러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보기 예뻐야지 문제를 좀 풀맛이 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나눠주는 짜투리 뭐 프린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보시면 잘 확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부 다 컬러로 진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3을 수업을 한 14년 정도 진행을 하다가 이제 고3 수업 논지 한 3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1, 2 내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그래도 이쪽 업계 분들은 좀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뭐 어떻다 저떻다에 대해서 전망을 좀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총 10회, 우리가 이걸 좀 헷갈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 월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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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까지 하고 종강이에요. 근데 화요일날 어 그건 있거든요. 썸머는 있는데 수요일날이 보통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날 수업을 금요일날에, 그때
무슨 날이죠? 8월 15일 날 이때 좀 마무리한다.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계속 가겠습니다. 단계별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제 커리큘럼인데 레인보우 워크북이라고 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제가 개념 실력반을 오픈을 했는데 개념 실력 그러니까 반의 이름은 개념 실력 반이에요. 근데 아이들 중에서도 편차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7단계로 워크북을 다 구성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중에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나가는 것들은 보통 5단계예요. 썸머나 윈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5단계가 나가게 되고 5단계로 제가 워크북을 다 구성을 해놓고 첫 타임 때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난이도에 대한 설명 퍼센트로 정확하게 애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퍼센트에 대해서 워크북 난이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총 있고 근데 썸머랑 윈터 같은 경우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진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풀 수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유난히 좀 문제를 많이 풀 수 있고 그리고 저는 한 2번 하긴 했는데 그래도 개념 실력을 한 번 더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들어올 거예요 라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단계나 4단계 이렇게 2단계 정도 주면은 열심히 잘 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업의 정확한 색깔은 뭐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 중으로 들어가게 됐었을 때 이제 수학 2인데 수학 2에서 개념 쪽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틀린다 이런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번 방학 때 잡는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는 딱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그리고 아이들의 성적에 맞는 레벨별로 구성을 해서 워크북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까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좀 알겠는데 여기가 이제 손글씨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썸머 윈터들을 보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 전부 다 뺏겨요. 뺏겨요. 핸드폰을 얻어요. 학원에 오면은 핸드폰을 전부 다 아침에 제출을 하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중간중간 계속 핸드폰 보는 것들 사실 집중력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수업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학원에 오면 제출하는 그 통이 따로 있고 시간마다 뭐 쉬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식사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만 우리가 주거든요. 근데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제 반출을 하질 않아서 아이들이 밥 먹으러 갔었을 때 이제 밥을 먹겠죠. 밥을 이제 열심히 먹으면 핸드폰을 볼 게 없으니까 친구들끼리 얘기하거나 아니면 단어장 가지고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제 개념서를 제가 그때부터 손글씨 개념서 포켓북을 가지고 다니게 애들한테 만들었거든요. 한 이 정도만한 사이즈예요. 이 정도만한 사이즈로 애들 그냥 똘랑똘랑 들어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방학 때는 수학이 주가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주 2를 진행을 하게 되고 수학은 보통 이제 2과목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주 3회 정도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학에 시간도 좀 많이 썼고 그리고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기 중에 들어갔을 때 개념을 잡고 있다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심화 개념 돌리고 그리고 파이널 돌려야 되는 시점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모든 교재는 손글씨 문풀을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 중하위권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중위권, 중하위권 아이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조립제법 이런 것들 기억 잘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선생님한테 물어보기가 되게 쪽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그래요. 중상위권, 상위권 아이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물어봐요. 그리고 막 완전 정말 기초적인 건데 모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당당하게 손들고 물어봐요. 그리고 주변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근데 좀 이제 중위권, 중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엔 이건 당연히 물어봐도 되는 질문인데 물어보질 못해요. 이걸 물어보면 옆에서 막 이렇게 눈치 줄 것 같고 쟨 저것도 몰라 이럴 것 같아서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공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중상위권, 상위권을 위한 컨텐츠는 아니고요. 이거는. 근데 킬러 라인의 문제들도 전부 다 제공을 합니다. 킬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풀이 과정이 길잖아요. 그런 경우엔 그냥 다음 장에다가 백지 하나 놓고요. 풀이 과정 전부 다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다 적어줘요. 그래서 이건 중위권, 중하위권을 위한 컨텐츠다. 이건 중위권, 중상위권을 위한 컨텐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이제 킬러 라인에 중킬러 라인의 문제를 안 넣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냐면 이제 그냥 개념반이 아니라 개념 실력반이기 때문에 한 10문제당 하나 정도? 이 정도는 좀 어려운 것들 우리가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손글씨 풀이로 진행을 하게 돼서 그리고 이제 상위권 아이들한테 얘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은 좀 이래요. 이게 잘 보이실지 지금 모르겠는데 여기 전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봤었을 때 아이들이 좀 이렇거든요. 어떤 문제를 딱 볼 때 이 부분만 몰라요. 나머지는 다 아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못 하겠다. 근데 그걸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문풀쌤한테 질문을 하면 처음부터 다 설명해 주잖아요. 얘가 어딜 모를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간 낭비가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위권, 중상위권, 최상위권 아이들은 얘를 다 작성을 해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만 모른다. 그럼 그것만 잠깐
참고하고 하고 나서 그냥 문제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건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제 컨텐츠 내에 있는 모든 교재들은 전부 다 손글씨 풀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개념들, 손글씨 개념들 전부 다 완성 다 지어놨고요. 이거는 개강함과 동시에 아이들한테 전부 다 제공을 하면서 시작하게 될 거예요. 괜찮죠? 네,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애들이 약간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노력을 해주고 시간을 쏟고 하는데 한 번 더 풀어주자 약간 이런 느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위권, 중하위권 애들은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커요.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한 썸머 타임에서는 너무 바쁘게 올라가서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제2 98%거든요. 교재 라인 다 준비해놨고요. 손글씨 풀이 다 완성 지어놨어요. 그래서 방학 때 뭐 시간에 쫓기거나 이럴 염려 없이 전부 다 구성을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관리 시스템인데 매 수업마다 이제 어머님들께서 문자로 서비스를 하는 걸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치동도 현재도 한 70%에서 80% 정도는 다 문자로 서비스를 하거든요. 근데 한 저랑 친한 라인의 선생님들이 좀 계세요. 이제 좀 인원수 많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분들은 다 집별로 카톡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머님들도 지금 오셨지만 그 집에 어머님, 뭐 아버님도 원하시면 아버님도, 그리고 학생, 그리고 저, 여기다가 행정조교님들, 그리고 문풀조교님들까지 해서 전부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모든 공지사항이라든가 뭐 오늘 뭐 조금 늦는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여기다가 그냥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질문이 있다? 그러면 다른 데 질문하지 말고 집에 있었는데 문제 풀고 있다가 질문할 게 있다? 그냥 여기 카톡방에다 진행을 하면 돼요. 그럼 전부 다 우리가 문제를 그 안에서 케어를 해주니까. 그리고 뭐 공지사항이 있다거나 숙제 있다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여기다 케어를 해줍니다. 방학 동안에는 약간 친구들끼리 노는 것들도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1명 정도? 막 무리 이끌어 다니면서 막 뭐 먹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 방학 때는 좀 완전 비추하는 부분이라서 서로 친구들 간의 유대감, 뭐 라포 형성 이런 것들 전혀 못하게 만드는 편이에요. 방학 때는 윈터랑 썸머는 그냥 학원에 와서 공부만 하루 종일 하고, 그리고 질답 저녁에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조금 쉬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학원 와서 공부하는 약간 이런 흐름이 좀 좋다는 거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3주 반 정도 되면은 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애들이 처음 1주차에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아침에 잘 못 일어날 거예요. 아침에 막 못 일어나고 막 그럴 건데, 그러면 그냥 저한테 전화를 달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 귀에다 갖다 대세요. 그럼 제가 깨울 테니까. 약간 좀 방학 때 첫 주차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첫 주차에 퇴원되는 학생들이 한 80명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5명 정도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막 도저히 엄마가 깨울 수도 없고 막 한 4일 정도 싸우다 보면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나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좀 똑똑하게 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건 이제 관리 문자입니다. 매 수업이고요. 매 수업 시간에 하는 모든 것들, 뭐 테스트, 그리고 숙제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 카톡방에다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문자를 딱 저도 옛날엔 문자로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 문자를 엄마가 받으면 아이들은 그냥 그걸 부정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그거 3개 더 받았는데 이거 채점 이상하게 된 거야 막 그래버리고, 그럼 선생님한테 연락하면 막 그 연락 다 받기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냥 아예 학생이랑 학부모님이랑 전부 다 있는 톡방에 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거기에 직접 써주거든요. 이렇게 되고 뭐 숙제라든가, 그리고 틀린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틀렸다, 그리고 맞은 문제들 중에선 어떤 것들 때문에 잘 맞았다라는 거에 대한 분석지들 전부 다 이제 하루하루 수업마다 다 보내드린다는 거, 이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풀 질답 시스템인데 약간 이래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한테 나 지금 문풀 갔다 올게 이랬는데 언제 학원에 도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좀 기분이 쎄한데 싶어서 학원에 연락을 해보면 네 잘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확인을 괜히 했나 막 이런 경우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풀 시스템은 어떻게 아예 만들어놨냐면 일단 예약제예요. 예약을 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오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생 10명당 문풀 선생님 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40명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문풀 선생님이 4명에서 5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학생 수가 너무 많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학생을 다시 집으로 보내요. 왜냐하면 예약하지 않았던 학생들 때문에 예약한 학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예약을 하게 된다는 거, 이거는 항상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난 계속 나온다, 월금 계속 고정적으로 나올게요 하는 아이들은 예약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저 월급 항상 나올게요 라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냥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 자 이거는 왜 쓰냐면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몇 시에 예약합니다라고 쓰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을 보시면 학생이 등원했습니다라고 딱 보냈는데, 이게 왜 보내냐면 학생이 도착했었을 때와 집에서 간다고 했었을 때 그 시간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아이들을 못 믿어요. 아이들은 일단 제가 믿진 않고요. 아이들한테 뭔가 자유를 주고 난 널 믿어. 아이 그럼 뭘 인증해 이러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안 믿고 의심하고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도착하는 시간에 바로 그냥 보내요. 학생 지금 등원했습니다라고 보내면 이제 엄마들이 보면은 뭐야 30분 왜 떠? 그럼 너 오늘 어디 갔었어? 이렇게 보내놓고 이걸 확인하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귀찮긴 하거든요. 불편하고 학생 입장에서. 근데 이런 기본적인 제한이 없으면 정말 많이 무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학원에 간다고 얘기했다가 선생님한테는 오늘 급한 일 있어서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뭐 딴 데로 빠져가지고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먹으러 간다든가 이런 일도 워낙에 많이 벌어져가지고요. 아예 그냥 이건 구조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 저 오늘 뭐 가족 식사가 있어서 오늘은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엄마한테 제가 그 많은 아이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예 구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자 그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질문한 문제가 몇 문제가 되고 어떤 문제를 질문했고 어떤 유형을 질문했고 어떤 문제 어떤 유형을 질문했고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라고 지금 하원합니다 라고 보내놔요. 그럼 애들이 다른 데 가려고 했었다가도 엄마한테 확인이 됐으니까 아이씨 집에 가자 하고 나서 그냥 집에 가게끔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이제 문풀 질답 시스템이고요. 기본적으로 월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타임에는 질답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데 이날에 저녁 타임에 수업 있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방학 때 워낙에 많이 듣다 보니까 좀 한정적으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이제 정규반이 제가 월급반 수토반에 있거든요. 고2 파트만 두 반이 있는데 두 가지에서 지금 고1을 두 반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급반 수토반 수업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11시부터 5시까지 질답 타임이 따로 또 있거든요. 주말에 시간이 정 안 돼서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라면은 이때 활용을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월급반 수업을 하고 나서 바로 그날 숙제를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계속 그래서 이제 학교별 반은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걸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왜냐면 방학 특강이 솔직히 3주밖에 안 되잖아요. 3주라는 시간이 전부 다 끝나게 됐었을 때 그럼 우리 아이는 그럼 정규반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라고 문의들을 많이 하셔서 아예 그냥 한 페이지를 이렇게 녹여놨거든요. 이게 제 수업 스타일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서문여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인고 있고요. 여기 숙명여고 있고요. 이 학교에 작년 기출문제, 그리고 학교 부교재, 그리고 교과서 어디 건지 이것까지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교재를 따로따로 작업해줘요. 학교별로. 근데 이건 파이널 자료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딱 어떻게 보시면 좀 편하냐면 지금 아이들 시험 기간이 이제 파이널 들어갈 때 됐잖아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한 2주 반에서 3주 정도 시험 기간이 남은 상태라서 이때는 학교별로 구성을 따로 다 해줘요. 이 학교 학생이 뭐 학교별 부교재가 뭐다. 그럼 그 부교재에 대한 변형 문제 전부 다 만들어주고요. 이 학교 부교재는 뭐다. 그럼 그 변형 문제 따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작년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들 3배수에서 4배수 정도로 전부 다 만들어서 파이널 교재 학교별로 만들어줍니다. 가장 좋은 교재는 사실 그 학교 부교재랑 작년 기출 문제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아이들별로 난이도를 하나로 획일화시키기에는 우리 지역 난이도 격차가 너무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진행을 하고 문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여기에서 녹여낸다는 거,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서문여고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지금 수업하는 학교들이 좀 외곽에 떨어져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대진여고, 개성고, 인천 포스코고, 분당 경화여고 이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뭐냐면 작년 이제 윈터 때 들어왔던 거죠. 윈터 때 이제 겨울방학 때 들어왔다가 공부를 하고 저 멀어도 그냥 선생님이랑 계속 할게요 라고 해서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교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제 슬로건이 있는데 뭐냐면 틀을 잡는 류용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틀, 틈, 특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을 하거든요. 수업을. 그래서 틀을 잡는 수업, 그리고 틈을 채우는 수업, 그리고 특별해지는 수업, 이렇게 세 가지로 다 구성을 잡아놨는데 첫 번째 단계 개념이 70%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난이도는 어떻게 되냐면 센 B 정도 되는 게 한 60% 정도 70%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블랙라벨 2스텝 정도 되는 게 30% 정도 들어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센 B가 70% 정도 60%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블랙라벨 2스텝이 30% 정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들 중에 준킬러 라인의 것들이 한두 문제 정도 들어가게 돼서 전체 구성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 잘 따라온다 싶으면은 제가 데일리 테스트의 난이도를 계속 올려요. 그래서 아마 데일리 테스트는 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10개 테스트를 봤다. 근데 너 왜 5개밖에 못 풀었니?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단원별로 정말 다르거든요. 이 단원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틀릴 만한 걸 내는 단원도 있고요. 이 단원은 뭐 그냥 평이한 단원이라서 아이들이 좀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조금 난이도를 낮게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제가 그 관리 톡방인데 전부 다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걸 아이들한테 좀 의심하지 마시고요. 방학 때는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약간 산후우울증이라고 비교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야, 밥 먹었어? 그럼 아 몰라 하고 나서 그냥 방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을 거예요. 화내지 마시고요. 그냥 아예 그래 방학 끝나고 보자. 약간 이 정도의 느낌으로 좀 조금만 참아주세요. 방학 때. 아시겠죠? 제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한 번만 다시요. 네, 제 이름이 뭐라 그랬죠? 류용수고요. 개념 수업은 뭐 여기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적은 없어서 이건 좀 확실하게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숙제 분량 그리고 제가 약간 조율자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보통 이제 썸머 윈터 전부 다 두각에서는 한 곡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강남대성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제가 나이가 좀 있거든요.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33? 제가 8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40대?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만으로 하면 만 둘, 셋? 약간 이 정도 되는데 제가 이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들도 거의 대부분 과목들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썸머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가 생길 수가 있냐면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기 때문에 분량 조절을 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한 과목이 망가지면 나머지 과목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선생님들이랑 계속 소통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너무 힘든 소리 하면 방금 전에 했었던 승무쌤 같은 경우 저랑 되게 친한 동생이어서 너 숙제 얼마나 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느 정도 돼요. 그럼 오케이 이번 주는 내가 좀 조절할게. 약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소통을 좀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썸머랑 윈터 같은 경우에 제가 들어가는 곳들은 문제가 많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숙제가 많다고 얘기하면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제가 조율을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믿고 보내셔도 괜찮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류용수였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